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야, 마스크 오늘 얼마 만에 뭔가 벗었는지. 조금 특별한 어색해요? 날이네요. 마스크를 벗었더니 네네, 역시 어색해요. 우리 해림 쌤만 빛이 나. 저 사람 누구지? 여태까지 봐왔던 그 여자가 아닌데 막 이러실까봐 저는 아나안 네,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네, 마스크를 써서 좀 손해를 많이 보셨죠? 네. 마스크 써서 이익 보신 분, 마스크 써서 손해 보신 분, 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해림 쌤은 좀 손해 보셨던 분이 아닌가. 전 좋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 킬러 레오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봄은 아니고 이제 거의 여름이에요. 네, 여름이 엄청 됐죠.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곧 있으면 또 6월 모의고사도 보고 금방이에요. 네, 순식간에 시간이 네, 지나가요. 순식간에 계속 너무 지나가고 빨리 있어요. 가요. 네, 나이 먹었다는 뜻인데. 자, 예,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면 수시를 넣는 기간도 원서 접수하는 기간도 이제 거의 3달 정도밖에 안 네, 3달 나왔네요. 남았어요. 와, 네, 정말 빠르죠? 매년 겪는 건데 이게 매년 되게 빨리빨리 오는 거. 이게 네. 정말 민우님 말씀대로 나이가 먹으면 이게 빨리빨리.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들이 천천히 오네. 어렸을 네, 때는 네. 참 그 시간 안 가더만. 진짜로요. 자, 오늘이랑 다음 주에 이어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맞이하게 그쵸. 됩니다. 그 학종의 일반적인 이번 주 방송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좀 일반적인 뭐 지원자 수, 모집 경쟁률 이런 추세에 대한 분석이라면 다음 주 방송에서는 학종의 포인트는 뭘까? 이번 연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엇을 준비하는 학생이 유리할까에 대해서 한번 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미에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6월 9일이죠. 6월 9일 저녁 8시. 모의평가 끝난 날이네요. 그렇죠. 네. 6월 9일 모의평가가 끝나는 날 저녁 8시에 모의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쵸. 예. 윤석열 시대 고교 학점제와 특목고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직접 설명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과연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었던 고교 학점제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전 정부에서 폐지가 확정되었었던 특목고가 현 정부에서는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유지가 둘 다 플러스가 될 때 나타나는 변화. 그렇죠. 근데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느 거는 이루어졌는데 어느 것은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입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이게 현 중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치명적인 입시의 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에 대한민국 입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긴 시간 속에서 시청자분들을 한번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구글 폼 양식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네. 좀 실시간 설명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양식에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설명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오픈 소스로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미리 좀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좀 해 많이들 주시기 관심 바랍니다. 가지실 저희 것 같습니다. 교육진단에서 네. 미리 신청 양식을 네. 그렇죠. 오늘 방송 나가자마자 또 바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녹화하자마자 이게 올라가는 양식입니다. 구글 폼 양식으로 진행하시면 URL 코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들으셔야 될 겁니다. 네. 궁금해요. 제가 설명회를 간만에 하잖아요. 한다는 거는 다들 뭐 뜨거운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요. 판의 변화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교육 적어도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거대한 판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네. 나갑시다. 지난 방송은 교과 전형. 교과 전형 나갔었죠. 네. 교과 전형도 많이 늘었었고, 네네. 내용도 많이 늘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다 바뀌고, 그래서 일단 교과 전형도 그렇게 인원이 늘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수도권 쪽에서는 그래도 표시하면 학생 종합전형. 전국 전체에 보면은 22학년도에는 79,503명이었는데 23학년도에는 역시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81,390명.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뭐 전체적으로 대학의 모집 정원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늘었다고 2,000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또 구분했을 때 수도권 쪽으로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은 뭐 27,670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38,787명. 역시 수도권 내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월등히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수도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역시 비수도권으로 갔을 경우에는 역전이 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3배 가까운 비율로 해서 학생부 교과적이 126,794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비수도권 쪽으로는 42,603명으로 역시 비수도권으로 간다면 종합보다는 교과 쪽을 선호하는 대학들이 비수도권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수도권에는 이게 의학 계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참고해 주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지만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있죠. 또 존재한다는 걸 특이사항에서 볼 수 있는데 요 정도 인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근데 과연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건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근데 가장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학생부 종합전형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도 참 그쵸. 애매한 전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넣는 아이들 내신이 어느 정도 될까? 과연 우리 아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을 수 있는 내신일까? 그러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내신이 정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약대 한 개 학과만 제가 샘플링을 좀 채취를 해봤어요. 약대가 지금 올해도 역시 또 23학년도 약대는 핫할 겁니다. 작년에도 약대 때문에 뭐 의학계열 쪽에 굉장히 판도 좀 많이 흐트러지고 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서울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내신이 2.16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최저를 받은 내신의 등급을 봤더니 4.13. 뭐야? 우리 아이도 그러면은 가톨릭 내신 4.13으로 약대 갈 수 있는 거야? 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더 심한 학교 있습니다. 충남대 약대 프리즘 인재전형이라고 해서 학생 종합전형인데 여기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정도 1.87. 근데 여기에 최저로 합격한 내신 등급은 5.42까지 나와. 내신 5.42. 완전 뭐 이제는 뭐 5등급에 희망에 이제 막 불씨가 타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4.13, 5.42가 일반고 학생들이겠냐는 거죠. 그건 생각해볼 그죠. 문제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요, 동국대하고 덕성여대 약대에 학종을 합격한 아이들 내신을 봤어요. 동국대 두드림 종합으로 합격한 아이들 평균 내신이 1.4까지 나와요. 평균이요. 그러니까 위에 가톨릭대라든지 충남대보다 훨씬 되게 낮게 지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최저, 그러니까 제일 못한 학생, 내신이 제일 안 좋은 학생이 1.77입니다. 그 다음에 덕성여대 덕성인재전형을 봤을 때 합격한 아이들의 약대에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이 1.5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70컷으로 봤을 때 70컷이라는 건 뭐냐면 1등부터 줄을 쭉 세웠을 때 70%에 들어간 아이의 내신 성적이에요. 그때 이 아이의 내신 성적이 1.31이라는. 아니 그러면 가톨릭대와 충남대는 4.13도 나오고 5.42도 나왔는데 왜 동국대하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1.77이고 70컷이 1.31까지 나오냐?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예, 가톨릭대하고 충남대 약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서도 수능 최저를 존재합니다.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가톨릭대는 세계 영역 하고, 그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는 과목이 지정되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합평균을 해서 세계 영역 합 6으로 나와요. 굉장히 탐구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합평균이 쉽지 굉장히 않은 쉽지 최저죠. 않은 네. 수능 최저거든요. 그런데 동국대하고 덕성여대는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종이지만 사실상 학업 역량을 많이 받다는 얘기예요. 내신 여기- 점수로. 그렇죠. 내신에 이제 영향이 커졌다는 얘기.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하고 충남대 같은 경우는 뭐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능 최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못 맞히는, 내신은 좋은데 학업 역량이 우수한데 내신을 못 맞히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약대만 샘플링한 건데 기타 IT, 공대, 그다음에 경제, 문과의 경제, 경영은 이거보다 더 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이제 대학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유난히 제 그 제자들 중에 고대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고대를 유난히 많이 갔어서 고대가 이제 정시로 간 학생도 이제 한 명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수시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에도 학생들이랑 가끔 입시 상담을 하다가 저는 수시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신 점수가 1.8, 뭐 2점 몇 이런데 저는 수시는 못 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써라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대도 좀 그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그 입결 평균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균이 그 계열 적합 같은 경우에는 자연대는 더 계열 3.08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학업. 학업 우수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가 2.17이더라고. 그래서 2점대인데 내가 왜 당신이 왜 고대 수시를 못 써?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과로도 결국에는 나타나더라고요.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학력 인구에 대한 문제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컷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그 수준에서 계속 점차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그것이 사실 실제 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2점대면 훌륭한 겁니다. 그럼요. 예전에 1점이 아니면은 수시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2 정도면 얼마든지 못 갈 데가 없어요. 네. 못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계는 사실상 2점대 초반은 의학계 대상이 됩니다. 맞아요. 예, 명확하게 의학계까지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덤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셨는데 저는 다음 주 방송을 위해서 제가 미리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미리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어머니들 머릿속에서도 시청자분들 머릿속에서 학종과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그냥 숫자입니다. 내신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내신의 숫자이기 때문에 학교를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신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몇 점? 한마디로 얘기해서 1.30이 1.31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수능 최저가 있냐. 그죠? 그래서 우리 애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냐 없냐. 우리 애가 수능 최저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부를 띄셔서 그냥 숫자만 보시면 되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까요? 표창장인가요? 봉사상인가요? 수없이 많은 설명회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 낯선 용어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잊어버리십시오. 정량, 정성 그거요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고 막 느낌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는요 머릿속에서 자꾸 왜곡된 인식만 심어드립니다.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내신 전형인 것처럼 이해됩니다. 정성평가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 내신 전형입니다. 다만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세특을 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는 세특을 안 보고
종합은 세특을 보내? 음.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거기 동아리도 있고요, 뭣도 있고요, 뭣도 있고요, 뭐 우리 애는 표창장도 없고요, 봉사상도 없고요, 안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의 교과가 1만 개의 비교과를 이깁니다. 이게 학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실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실 때는 이런 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관련된 이제 그 2020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막 만듭니다. 만들 때 보면은 이게 교육부가 대학의 그 관계자들 분들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재미난 게요. 2015, 2020,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는 거 모두 한 분이 하십니다. 이화여대 계신 000 교수님께서 여자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적인 소양을 인정받으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2022 교육과정을 제안하셨던 내용이 역량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럼 말은 굉장히 폭넓잖아요.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 근데 내용을 확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용을 확 한번 들어가 보면 역량은 뭘로 키워지느냐? 교과를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조차도 교과를 잘하면 역량이 높다라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주된 것은 현재 우리 아이가 서 있는 교과의 성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선생님들의 기록인 세특, 그리고 이 세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진로와 동아리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한꺼번에 보는 게 학종이고요. 이걸 보지 않고 숫자만 보는 게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결국은 같은 나무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가지입니다. 모두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내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6월 9일 신청 많이 해주세요. 예. 다음 주가 결정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떤 애들 써야 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학교별로 뭐 특이한 건 있어? 뭐 이런 거.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쓸 수 하겠습니다. 있나?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2부를 네. 시청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